반갑습니다. 주니엘 산부인과 원장 박경원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하고 싶은 가장 포커스가 이 점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제 요실금 증상이 있는 것들이 단순히 좀 물리적인 사건 때문에 분만 같은 것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손상을 입어서 이제 뭐 소변이 새는 거가 다라면은 그거는 뭐 수술을 한다든지 운동을 하면 되는데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이제 우리가 소변 증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증상들이 우리 몸에 나중에 나이가 더 들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만성 질환들의 시작이다, 시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가 잘 이렇게 치료를 하게 되면은 사실 건강해지죠. 사실은 이제 우리가 절박성 요실금이라 해가지고 이제 소변이 자주 마렵다든지 급박요, 소변을 갖다가 이제 막 금방 못 참고 소변 보러 가는 도중에 소변을 샌다든지, 그다음에 뭐 야간뇨가 있다든지, 그다음에 뭐 다른 말로 이제 과민성 방광이라고 해요. 이게 방광이 과민한 거예요. 그런 증상이 생기는 사실은 원인이 아드레날린입니다. 아드레날린. 부신 호르몬이에요. 아드레날린이 이제 스트레스 상황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 이제 이 코티졸이나 아드레날린 같은 이제 부신 호르몬들이,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나오는데 얘네들이 적당히 나와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면 괜찮은데 스트레스가 많아지게 되고 만성적으로 되다 보면은 이 아드레날린이 많아지는 거예요. 계속 많아지고 부신도 필요해지고,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아드레날린이 많아지는 거에 대한 우리가 이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아주 부작용이 많습니다. 주로 아는 게 우리가 뭐 당뇨라든지 뭐 건감소, 뭐 그다음에 골다공증 이런 것들이 뭐 피곤하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아드레날린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드레날린을 잘 관리를 해야 우리가 이런 이제 절박성 요실금도 치료가 되는 겁니다. 이런 치료를 하지 않으면은 잘 치료가 잘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갖고 가는 거예요. 평생 갖고 가는 거예요. 보통 대부분 보면은 이제 빈뇨가 있고 소변이 자주 마렵고 이런 증상을 아주 심하면 약을 먹었다가 약이 너무 이제 또 부작용이 심하니까 또 스톱했다가 평생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중간에 잘 다스리게 되면은 증상도 좋아질 뿐만이 아니고 그 다음에 다른 질환으로 넘어가지를 않아요. 우리가 이제 내가 부신이라고 했는데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는 부신 기능이 이제 과부하가 걸리고 이제 과부하 다음에는 기능이 많이 떨어져요. 호르몬을 잘 못 만드는 상황까지도 갑니다. 그 다음에 가는 게 뭐냐면은 췌장으로 가요. 부신이 기능이 떨어지면은 췌장 기능이 그 다음에 떨어져요. 췌장은 우리 인슐린을 분비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인슐린 저항성도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가는 게 여성 호르몬 우세증, 그러니까 에스트로겐 우세증이라 가지고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병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유방암이라든지 구인과 질환들, 뭐 근종, 자궁내막 증식증, 막 출혈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얘네들이 또 막 혈전도 잘 생기게 하고, 막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일으켜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는 게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일련의 호르몬들이 다 같이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시작이 뭐냐면은 스트레스고 아드레날린입니다. 뭐 다른 게 이제 원인이 먼저 될 수도 있습니다. 뭐 당이 먼저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기본적으로 보면은 항상 스트레스가 먼저예요. 그래서 거기서 딱 우리가 잘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잘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우리가 생길 수 있는 이제 질환들을 예방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호르몬이 저는 이제 산부인과니까 프로게스테론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게스테론은 임신 호르몬. 그러니까 이 임신 호르몬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아드레날린이 치솟는 걸 좀 막아줘요. 그 다음에 인슐린이 치솟는 것도 잘 막아줘요. 인슐린이 치솟는 걸 당뇨라 그래요. 혈당이
많이 높아지는 걸 우리 당뇨로 얘기하지만 사실상 그 당뇨가 인슐린이 많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슐린 자체가 별명이 비만 호르몬이에요. 살을 찌게 하고 모든 거를 이제 악순환을 계속 걷게 하는 그런 호르몬인데 그거를 막아주는 게 프로게스테론. 그 다음에 아드레날린을 이제 또 막아주는 게 프로게스테론입니다. 그래서 여성 호르몬에서 우리가 에스트로겐도 있고 프로게스테론, 이게 임신 호르몬 두 가지가 있는데 주로 보면은 이 에스트로겐이 너무 많아서 생기는 문제들이 많단 말이에요. 왜 그러면 프로게스테론이 모자라느냐? 프로게스테론은 이제 임신 호르몬이니까 배란을 해야지만 나와요. 배란을 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아요. 젊은 사람들도. 배란을 해야지만 나오는데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성들이. 생리 안 하는 경우가 있죠. 그게 왜냐하면 배란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란을 하지 않으면은 프로게스테론이 안 나오고 프로게스테론이 안 나오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아드레날린이나 인슐린을 갖다 막아주지 못하고 그 다음에 에스트로겐이 많아지는 것도 에스트로겐의 부작용도 막아주지 못해요. 에스트로겐의 부작용도 프로게스테론이 막아주거든요. 그래서 여성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생리를 안 하고 배란을 하지 않고 하는 것들이 단지 생식의 문제가 아니고 건강에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절박성 요실금이에요. 이 절박성 요실금도 원인이 저는 이제 아드레날린이라고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드레날린을 잘 다스리면서 이렇게 치료를 잘 하게 되면은 뭐 절박성 요실금도 치료하고 여러 가지 이제 다른 만성 질환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호르몬 얘기했잖아요. 그거랑 이제 일맥상통하는 건데 스트레스 때문에 스트레스. 술을 마신 것도 스트레스의 하나의 영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우리 몸의 균형을 깨뜨리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생기면은 호르몬 밸런스가 좀 깨어져요. 그러니까 이 호르몬이라는 거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부신 호르몬. 그러니까 우리 부신에서 나오는 뭐 코치졸이라든지 아드레날린 이런 이제 부신 호르몬이 있고 그 다음에 성 호르몬이 있어요. 성 호르몬은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그 다음에 임신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 모든 호르몬들이 여자도 있고 남자도 다 갖고 있어요. 뭐 남성 호르몬이라고 여성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남자도 여성 호르몬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이제 우리가 스트레스를 이기기 위해서 성 호르몬보다는 이렇게 부신 호르몬, 코티졸이라는 이제 부신 호르몬이 많이 만들어져요. 그래야지 이제 스트레스를 이기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호르몬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은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게 콜레스테롤. 그리고 콜레스테롤에서 모든 호르몬들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고지혈증이다 이래가지고 콜레스테롤 약을 먹잖아요. 약을 먹었을 때 콜레스테롤이 이제 떨어지는데 적절하게 떨어져야 되는데 너무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떨어지면은 호르몬이 잘 안 만들어지겠죠. 콜레스테롤 자체가 사실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몸의 항산화제이면서 그다음에 또 세포막을 구성하는 이제 재료가 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호르몬을 만드는 또 재료가 되기도 하고 콜레스테롤 다음에 만들어지는 호르몬이 임신 호르몬이에요. 임신 호르몬. 임신 호르몬에서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그러니까 코티졸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다른 길로 가면은 성 호르몬,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이 두 개로 나누어지는데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코티졸이 많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프로게스테론이 코티졸로 많이 가고 남성 호르몬으로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 호르몬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많으면은 여성들이 성 호르몬이 부족해져 가지고 생리 불순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성 호르몬 불균형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 상황이다 이렇게 할 때 이제 생길 수 있는 게 일단 면역이 떨어져요. 면역이 떨어지면은 감염도 잘 돼요. 감염이 잘 되니까 뭐 방광염도 잘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호르몬 불균형도 오고 어떤 사람들은 또 뭐 면역이 떨어지면서 감기가 잘 오는 경우도 있고 이제
잘 오는 곳이 사람들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절박성 요실금이 이제 원인이 이제 스트레스라고 했는데, 아까 제가 이제 호르몬 치료가 중요하다고 했고,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휴식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풀어야 됩니다. 이제 명상을 한다든지 안정을 좀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영양소가 부족할 수가 있거든요. 중요한 것들이 비타민 C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B. 비타민 B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종류가 있는데 메틸레이션 된 비타민이 있습니다. 우리 활성형 비타민이라고 하는데 그런 비타민을 드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아연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식이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식이. 그러니까 자극성 있는 커피라든지 뭐 이렇게 너무 매운 음식 이런 것들 이제 또 방광을 자극할 수 있으니까 조금 삼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글루텐, 밀가루죠. 그 다음에 뭐 슈가, 이렇게 너무 단 음식 이런 것들 좀 조심하시고, 유제품도 이렇게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또 영향을 또 끼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식이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식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를 우리가 잘 이기지를 못해요. 스트레스 있으신 분들이 단 음식이 땡기거든요. 달고 짜고 이런 것들이 음식이 땡기기 때문에 그거를 잘 이기지를 못해요. 그래서 식이에서 이기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 풀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은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경험으로 보면은 이 프로게스테론이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프로게스테론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걔네들은 합성 프로게스테론이거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프로게스틴입니다. 게스틴. 이거는 합성 프로게스테론. 우리 인체에서 나오는 이제 그 바이오 아이덴티칼 호르몬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합성으로 만들어진 거죠. 약간 모양이 다르다면 분자 구조가. 걔네들은 아드레날린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천연 프로게스테론이 있습니다. 먹는 게 아니고 바르는 게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로 이렇게 치료를 해 주셔야 되고, 이제 그런 이제 바이오 아이덴티칼 호르몬을 잘 아는 이제 산부인과 선생님 찾아가셔가지고 그 진료를 잘 받으면은 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복합성 요실금이 한 80%를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주로 오셔가지고 이제 바로 이제 수술을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험 체계가 이제 의료보험, 건강보험 체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실금 이제 수술을 우리가 이제 증상이 심할 때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 수술을 하기 전에 먼저 이제 요역동안 검사라 이래가지고 요실금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검사상에서 이제 본인이 이제 증상이 있으니까 검사상에서도 이제 세는 게 확인이 돼야 되는데, 본인은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상에는 안 세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검사하는 세팅 자체가 좀 증상이 심한 사람들만 수술의 혜택을 받도록 건강보험에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조금 이제 문제가 조금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인은 이렇게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이제 검사에서 안 나오는 경우에는 보험 적용이 안 되니까 이제 비용이 이제 훨씬 비싸지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운동요법이라든지 호르몬요법 이래가지고 치료하면은 이것도 치료 성적이 생각보다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게 하셔가지고 하는 걸 추천드리고, 가벼운 증상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병원을 찾아가셔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방향만 잘 잡으면은 여러 가지 우리 건강에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모두 다 이렇게 건강해지기를 상당히 바랍니다.